안녕하세요. 물리로 인생을 노래하는 수업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고 싶은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현실이 이상과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답답함, 좌절감, 권태, 분노에 빠져듭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 삶에서 대개 현실과 이상은 서로 잘 맞지 않을 때가 많아요. 모든 게 넘쳐나는 반면 정작 나 자신을 묻혀버리는 이 지금, 내가 두드러지기 위해서는 대개 재능과 열정보다는 어떤 때와 시기,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 인생의 진리를 오늘 여러분이 공부할 파동의 성질이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할 파동의 성질은 바로 간섭 현상이에요. 일단 이 간섭은 입자가 아닌 파동만이 보여줄 수 있는 유니크함입니다. 일단 입자의 경우에는 마주오며 진행하는 경우에 충돌이라는 것을 하게 되죠. 이렇게 마주오며 진행하게 되면 충돌을 하게 되면서 두 입자가 주고받는 힘을 시간에 따라 분석했을 때 이 두 물체는 운동량을 변화시키기 마련이며, 또 이 힘이라는 것을 공간에 대해서 분석하게 된다면 운동 에너지의 변화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마주오며 운동하는 입자들은 서로 충돌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존재예요. 반면 파동의 경우에는 입자와는 다소 다르다. 판서 구조상 그림 그리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선생님이 파동, 웨이브가 아닌 펄스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펄스 형태와 이 웨이브, 파동은 엄연히 달라요. 일단 이 진폭이 A인 펄스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진폭이 B인 펄스가 이렇게 왼쪽으로 진행한다고 합시다. 이때 서로 마주오며 진행하는 파동은 충돌을 하지 않고 중첩이라는 것을 하게 돼요. 중첩이라는 것은 두 파동이 합쳐지게 되면서 각 파동의 진폭을 합친 크기의 새로운 합성파가 만들어지는 현상, 이를 중첩이라고 부릅니다. 이 중첩된 합성파, 파란색의 진폭은 두 파동의 진폭의 합과 똑같아요. 이를 중첩이라고 하고, 이 중첩이 일어나는 과정 동안 각 파동의 주기 그리고 파장, 이런 진폭 값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진폭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 각 파동의 요소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파동들은 철저히 독립적입니다. 이를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파동의 주기와 파장이 변하지 않았다라면 이 파장과 주기로 표현되는 파동의 또 다른 표현 요소, 바로 속력이었죠. 이 속력 또한 중첩되는 과정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각 파동은 중첩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원래 속력과 진폭을 유지한 채 자신의 가던 길을 그대로 가요. A 파동은 자신의 진폭과 속력을 유지한 채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B 파동의 경우에도 자신의 진폭과 속력을 유지한 채 왼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파동은 독립적이기 때문에. 이처럼 파동은 중첩과 독립성이라는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서로 합쳐지게 되면서 간섭이라는 현상을 일으키게 돼요. 이 간섭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이 있는데요. 그 간섭의 종류를 구분하기 이전에 우리가 다음 시간이 아니고 이전 시간에 공부했던 파동의 표현 요소들 중에 설명하지 않았던 이 위상에 대한 개념을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진폭과 위상은 얼핏 보았을 때에는 되게 미묘한 뉘앙스 차이가 있지만 완벽하게 다른 개념입니다. 일단 진폭의 경우에는 진동 중심으로부터 마루 또는 골까지의 길이, 즉 공간 정보예요. 진동의 폭이죠. 반면 위상의 경우에는 진동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타이밍, 얘는 시간에 대한 정보예요. 다음
밑에 있는 그래프를 토대로 위상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그려놓은 이 그래프는 사인 함수예요. 자, y는 sin x. 그리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또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이 파란색 그래프 또한 sin x 함수죠. 이때 하얀색과 파란색의 위상이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그래프의 x축을 시간이라 치환했을 때 0초일 때 하얀색과 파란색의 진동 변이가 0으로 똑같아요. 그리고 1초일 때 하얀색과 파란색의 진동 변이가 마루로 똑같아요. 2초일 때 진동 중심으로 똑같고 3초일 때 둘 다 골로 똑같고 4초일 때 진동 중심으로 똑같은, 즉 각각의 진동 타이밍이 일치하고 있다. 이를 우리는 위상이 똑같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하얀색과 파란색의 두 파동이 중첩이 되면 이 두 파동은 위상이 같기 때문에 이 위상이 같다라는 표현을 위상차가 0도이다 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두 파동이 간섭을 일으키면 보강 간섭을 한다. 자, 다음 상쇄 간섭을 일으킬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하얀색 파동과 주황색 파동이 만났을 때예요. 이 주황색 파동은 sin x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 값이죠. 그리고 우리가 삼각함수 변환식에 따르면 이 마이너스 sin x는 다음 함수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어때요? 0초일 때에는 진동 중심으로 하얀색과 주황색의 위상이 똑같다고 하지만 1초일 때 하얀색 파동과 주황색 파동의 타이밍이 달라요. 하얀색은 마루일 때 주황색은 골이고 3초일 때도 주황색이 마루일 때 하얀색은 골입니다. 어때요? 위상이 어긋나 있죠? 완벽히 반대인 상황인데요. 이렇게 위상이 반대인 상황. 이 하얀색과 주황색의 파동은 위상이 반대인 파라고 일컫고 이 위상이 반대인 두 파동의 위상차는 180도입니다. 라디안으로 표현할게요. 이런 파동이 만나게 되면 상쇄 간섭을 일으킨다. 이런 식으로 간섭의 종류를 위상차에 따라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위상차에 따라 간섭의 종류가 결정이 되지만 사실 위상차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디테일한 요소도 이 간섭의 종류를 결정하거든요. 바로 경로차가 또 다른 요소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수면파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두 개의 수면파가 간섭을 일으키는 그 실험을 보시면 수면에 똑같은 공 두 개를 똑같은 세기 그리고 똑같은 타이밍으로 물을 찰싹찰싹 쳐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두 개의 수면파가 퍼져나가면서 보강 간섭과 동시에 상쇄 간섭도 일으키게 마련이에요.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내용에 따르면 위상차가 똑같은 두 파동은 보강 간섭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수면파를 일으키는 공이 똑같은 타이밍으로 물을 쳐줌에도 불구하고 그 발생하는 수면파가 위상이 똑같을지라도 두 간섭의 종류가 나온다는 건 위상차가 아닌 또 다른 요소가 간섭의 종류를 결정한다는 것이겠죠. 그게 바로 경로차다. 그러면 우리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 P에서 각각의 파원에서 진행되는 파동이 진행하는 경로의 차이를 구해 볼게요. S1이라는 파원에서 P까지 진행하는 파동의 경로가 이렇게 하얀색 선이고 S2에서 발생한 수면파가 P까지 진행하는 경로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때 같은 위상의 수면파가 발생한다고 했으니 S1에서 발생한 파가 이렇게 진동하며 나아가는 동안 S2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그리고 S1에서 발생한 파가 여기서 이렇게 골을 찍고 진동 중심으로 간다며 역시 같은 거리만큼 이렇게 같은 위상이기 때문에 같은 타이밍으로 파동이 진행합니다.
그런데 S1에서 P까지는 조금 더 길이가 길기 때문에 파동이 한 파장 더 간다고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 경우에 여기를 한번 겹쳐보시면 이렇게 겹쳐보면 마루와 마루가 만나고 골과 골, 위상이 일치된 파동이 겹치는 꼴이 되기 때문에 P에서는 보강 간섭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 두 파원에서 진행한 파동의 경로 차이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체크한 지점이에요. 이를 두 파동의 경로 차이라고 부르며 이 경로 차이는 기호를 이렇게 쓰고 델타라고 읽을 겁니다. 이 델타가 어떤 값으로 정의가 돼요? 한 파장이죠. 이 경로차가 한 파장이 되든 뭐 두 파장이 되든 이렇게 겹치는 구조에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따라서 경로차가 한 파장의 정수배인 경우 또는 반 파장의 짝수배로도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경로차를 만족하는 지점에서는 보강 간섭을 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때 M은 차수라고 부르며 이 차수 M은 0에서 시작해서 자연수 끝까지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추가로 차수가 1인 곳에서부터 첫 번째 보강 간섭 무늬가 발생한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M이 2인 곳에서는 두 번째 보강 간섭을 하겠구나 라고 부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상세 간섭 볼게요. 상세 간섭의 경우에도 같은 위상의 파가 이렇게 Q라는 지점, 상세 간섭을 일으키는 Q라는 지점까지 진행하는 경로의 차이, 경로가 이렇습니다. 이거는 이 정도 해놓고 S1에서 이렇게 진행한 파가 위상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고 얘가 이렇게 진행하는 동안 얘는 이제 이렇게 가고 조금 더 길이가 기니까 이렇게 진행하게 된다면 여기를 이렇게 포개어 볼게요. 이렇게 포개어 보면 어떻습니까? 골과 마루, 마루와 골 서로 위상이 반대인 파동끼리 겹치는 꼴이 Q에서 발생하는 거다 보니 상쇄 간섭이 일어나겠죠. 그때 두 파의 경로차는 다음과 같이 뭔가 반파장 정수배에 해당이 되는 거리이네요. 이 상쇄 간섭을 일으키는 두 파의 경로차는 반파장과 관련된 정수배이겠다. 이를 또 반파장의 짝수배, 반파장의 이제 홀수배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M, 차수 M 값은 0부터 자연수 끝까지 진행이 되며 이 상쇄 간섭하는 지점에서는 M이 0인 데서부터 첫 번째 상쇄 간섭으로 정의가 돼요. 그리고 M이 1인 곳은 두 번째 상쇄 간섭. 여러분 여기까지 살펴본 경로차에 대한 조건은 두 파의 위상이 같을 때였습니다. 만약 파원에서 발생한 두 파의 위상이 반대 위상이라면 이 경로차에 따른 간섭 조건이 살짝 바뀌어요. 보강 간섭을 일으키는 지점에서의 경로차는 아까 같은 위상의 두 파동이 상쇄 간섭을 일으킬 때의 경로차, 반파장의 홀수배인 지점에서 보강 간섭을 일으키고요. 상쇄 간섭을 일으키는 지점은 반파장의 짝수배일 때. 그래서 여러분 이 두 파가 위상이 같은 위상인지 반대 위상인지에 따라서 적절한 경로차 조건을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면파와 소리가 간섭 지점에 따라 어떤 현상으로 관찰이 되는지도 여러분이 구별을 잘 하셔야겠어요. 은근히 많이 틀리거든요, 사람들이. 일단 수면파의 경우에는 보강 간섭하게 되면 마루와 마루가 만나서 좀 더 큰 마루가 되고 골과 골이 만나서 좀 더 큰 골, 즉 마루와 골, 이 최대 수면과 최저 수면이 계속 번갈아 진동을 합니다. 수면파가 보강 간섭하는 지점에서는 최고 및 최저 수면이 번갈아 진동. 반면 상쇄 간섭하는 지점에서는 물론 이 경우는 두 수면파의 진폭이 완전히 똑같다라는 전제예요. 똑같은 진폭의 두 수면파가 상쇄 간섭을 하면
진폭은 완전히 0이 되겠죠. 이 상쇄간섭하는 지점은 수면의 변화가 없습니다. 항상 잠잠해요. 수면이 일정함. 뭘 많이 헷갈려 하냐면 여러분 상쇄간섭은 진폭이 사라지는 듯한 뉘앙스이기 때문에 뭔가 수면이 제일 낮을 것 같은 느낌? 근데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보강간섭일 때에는 수면이 최고이기도 하고 최저이기도 해요. 뭔가 상쇄간섭이니까 값이 0이 되어서 뭔가 제일 수면이 낮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기가 쉽지가 않은데 보강간섭을 할 때 최저 수면도 나타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수면파, 즉 수심의 깊이가 제일 낮은 지점은 상쇄간섭이 아니고 보강간섭입니다. 동시에 제일 높은 수심이 나타나는 지점 또한 보강간섭이에요. 반면 소리의 경우에는 여러분 소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소리의 음량은 이 음파의 진폭을 제곱시킨 값이에요. 그래서 이 양의 변이 마루이든 음의 변이 골이든 이거 둘 다 제곱해 버리면 다 양수값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소리의 경우에는 보강간섭하는 지점에서 최고 최저 이 의미가 없어요. 다 어차피 제곱해 버리면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서는 항상 최대 음량이 들리게 되면 상쇄간섭하는 지점에서는 진폭이 0이 되기 때문에 그 제곱이 0이죠. 항상 최저 음량이 되겠죠. 항상 최저. 이 미묘한 뉘앙스를 여러분이 잘 구별해야 합니다. 네, 오늘 공부한 내용 정리할게요. 오늘 공부한 파동의 성질, 이 간섭을 일으키는 주요한 파동의 근원은 바로 이 독립성과 중첩이었다. 그리고 이 간섭의 종류는 두 가지였었는데 위상이 같은 파동끼리 만나면 보강간섭, 그리고 위상이 반대인 파동끼리 만나면 상쇄간섭이었다. 더불어 경로차에 따른 간섭 조건에 따라서도 보강과 상쇄간섭이 정의가 되었는데 경로차가 반파장의 짝수배인 경우에 보강간섭, 그리고 경로차가 반파장의 홀수배일 때에는 상쇄간섭이다라는 것. 물론 이 경우는 두 파의 위상이 같다라는 전제였고요. 만약 두 파의 위상이 반대였다면 다음과 같이 바뀐다 확인하시고, 그리고 수면파와 소리가 각각 보강간섭을 일으킬 때와 상쇄간섭을 일으킬 때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모든 일에는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파동 또한 시간적 타이밍, 위상이 맞는 파동끼리 만나야 보강간섭을 일으키면서 그 파동의 기질이 두드러지게 되고, 위상이 맞지 않는 이 반대의 파동끼리 만나게 되면 상쇄간섭으로 그 기질이 묻혀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길이 눈에 덮였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죠. 그리고 어둠에 묻혔다고 해서 길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힘들지라도 언젠가 좋은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묵묵히 견디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 앞길이 보이지 않고 막막할지라도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이 그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저 하루하루를 그냥 잘 보내야만 합니다. 지금 그런 힘든 시간의 한가운데에 있다면 이 시기가 지나고 훗날 지금을 돌아보았을 때 내가 그때는 내 인생의 한 계절을 지나고 있는 중이었구나 라고 추억하기를 바라면서 지금의 고단함을 웃음으로 넘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추천할 노래는 오피셜 히게단 디즘의 레프터라는 노래예요. 오늘도 물리를 통해 인생을 배웁니다.